자, 다음은 실력 키우기입니다. 이번 주 과제는 바로 실력 키우기 142페이지, 143페이지, 그리고 144페이지 이 세 페이지를 책에다가 직접 써서 과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말고사 진행될 때 모든 숙제를 그때 체크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 키우기에서는 여기 있는 것을 학생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답은 뒤에 있으니까 자기가 어느 부분 어떻게 틀렸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이 용법을 확실히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뒤에 있으니까 직접 자기가 한번 풀어보면서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과제 숙제는 142페이지, 143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학생 여러분께서 한번 자기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뉴스가 보이는 연관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人口普查 인구조사, 人口普查 중국은 10년에 한 번 인구조사를 시행하며 그 중간인 5년마다 전국 인구의 1%를 표본조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중국 총 인구는 13억 7,349만 명,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고 2010년 제6차 인구조사보다 3,377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根据我国的人口普查条例规定 중국 인구조사 조례 규정에 따르자면 我国人口普查每10年进行一次 중국의 인구조사는 10년마다 한 번씩 거행하며 尾数逢零的年份为普查年度 횟수로 마지막 숫자가 0으로 끝나는 그 해가 전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연도입니다. 在两次人口普查之间进行一次全国 1% 人口抽样调查. 이 두 번의 인구조사 사이에 전체 인구의 1%에 대한 표본조사를 시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년마다 정기적인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10년과 10년 사이에 5년마다 전체 인구의 1%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老龄化社会 고령화 사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중국 법정 은퇴 연령인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2010년 13.3%에서 2015년 16.1%로 증가하였으며 2050년에 이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发达国家老龄化进程长达几十年至100多年 선진국의 고령화 사회 진입 기간은 몇십 년에서 100년 이상 걸렸습니다. 如法国用了115年 瑞士用了85年 英国用了80年 美国用了60年 예를 들면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 진입 기간은 115년이고 스위스는 85년, 영국은 80년, 미국은 60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而我国只用了18年就进入了老龄化社会. 그러나 중국은 18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而且老龄化的速度还在加快. 심지어는 고령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연령별 인구 통계를 보면 0세부터 14세는 2억 2696만 명으로
약 한 16.52%를 차지하고 청소년부터 정년퇴직 이전에 일을 할 수 있는 청소년과 사회 노동계층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15세부터 59세는 9억 2,471만 명으로 67.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세 이상은 2억 2,182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16.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연령별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했으니 중국 13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60세 이상이 16.15%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단션经济, 싱글족 경제, 경제사회 발전과 결혼에 대한 개념이 변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늦추는 싱글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겨냥한 1인 식당, 1인 아파트, 1인 여행 등이 생겨나 싱글족 경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单身经济崛起，一人食餐厅进驻商场以外爆红， 싱글족 경제의 부흥으로 혼밥 식당의 상가 입주가 뜻밖의 인기를 얻고 있다. 在过去，과거에는 如果一个人独自到一家餐厅吃饭，往往会被周围的人视为 loser。而现在大多数人不会再对此感到奇怪. 과거에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 주위 사람에게 루저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혼밥, 단션经济족이 싱글족 이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유행어가 되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단션经济, 싱글족 경제. 421 家庭, 421 가정, 4명의 노인, 부부는 2명이죠. 1명의 아이로 구성된 중국의 가족 구조를 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하 제한 정책에 따라 외동으로 자라 결혼한 부부가 고령화 사회에서는 양가의 부모 4명이죠. 와 자신의 자녀 1명이죠. 부양해야 되는 현실적 부담에 부딪히며 중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부부가 자식 1명 그리고 양쪽 부모 다 모셔야 돼요. 양쪽 부모가 4명이니까 쓰죠. 그리고 부부니까 2이니까 R이죠. 그리고 한 명의 자식이니까 1이고. 그래서 이 산하 제한 정책으로 한 가정에 한 아이밖에 낳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부부가 되면 중간에 2가 됩니다. 그래서 421 家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부모도 모셔야 되고 부부도 살아야 되고 아래 자녀 1명. 그래서 421 家庭이라고 합니다. 现在的众多421家庭都具有很大的家庭财务压力. 최근 대부분의 421 가정에서 큰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特别是在面对老人生病需要一大笔医疗费支出时，更是感觉财务上捉襟见肘. 그래서 특히 노인들의 병원으로 많은 의료 비용을 지출해야 할 때는 더욱 큰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捉襟见肘는 옷깃 설려면이 발꿈치가 보입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옷이 작은데 저 위에를 좀 이렇게 비용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면 옷이 올라가니까 밑에 발꿈치가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돈을 이거밖에 없는데 요걸 틀어막으면 저쪽이 모자라고 그리고 내리면 뭐 위에가 모자라는 그것을 捉襟见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양라보险, 양로보험.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新兴农村社会养老保险之所以被称为新农保，是相对于以前各地展开的农村养老保险而言，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을 신농보라고 칭한다. 이는 과거 각 지방에서 실시했던 농촌양로보험과 대비되는 말이다. 过去的老农保主要是农民自己缴费，实际上是自我储蓄的模式。 과거 농민보험은 주로 본인만 돈을 납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이 저축하는 방식입니다. 实际上是自我储蓄的模式 이것입니다. 바로 개인이 이렇게 저축하고 개인이 지불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而 신농保 最大的特点是采取个人缴费、集体补助和政府补贴相结合的模式，有3个筹资渠道。 하지만 신농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개인도 납부하고 소속 단체도 납부해주고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델로 3가지 자금 확보 채널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농촌 양로보험은 자기가 내고 자기가 보험금을 타면 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보험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도 일부분 부담하고 그리고 소속 단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또 일부분 부담하여서 나중에 노인보험이 자기가 정년퇴직하고 나면 이제 보험에 가입돼서 연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혼자서 낸 걸 타지만 이제는 내가 조금 부담하고 그리고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단체 그리고 정부 이 3가지 라인으로 해서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한테는 부담률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부담이 많이 들고 신농보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空巢老人 자녀들이 성장하여 모두 떠나고 홀로 사는 노인, 독거 노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空巢, 巢는 보통 새 둥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随着寿命的延长, 수명의 연장에 따라서家庭少子化趋势的发展, 가정의 저출산 추세에 따라서 老年人口中高龄老年人和空巢老人的比例不断增加. 노인 인구 중에서 고령 노인과 독거 노인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未富先老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이전에 인구의 고령화가 먼저 진행됨을 뜻하는 말입니다. 目前中国老年人口基数大，老龄化速度快，未富先老，中国将采取开发老年人力资源，拓宽女性就业渠道，推进农业转移人口市民化，提高劳动力市场配置效率，扩大劳动参与率. 최근 중국은 노인 인구 증가와 고령화 속도 급증에 따라서 이 나라가 부유해지기도 전에 고령화가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노년층 인력 자원 개발, 여성 고용 기회 확대, 농촌 인구 도시화 추진, 노동력 시장 배분의 효율성 향상, 그리고 노동 참여율 확대 정책을 취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파产业 하면 실버 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자녀 정책과 함께
인구 고령화를 대비한 노인복지 실버 서비스 산업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月15日，首届全国老龄法律论坛在京举办，论坛倡导法护老人权益，保驾银发产业。 10월 15일首届하면 제1회입니다. 전국 고령 법률 포럼이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포럼에서는 법적으로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버 산업을 보호하자고 주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居家养老, 자택 양로가 되겠습니다. 홈케어, 집에 머물면서 의료 혜택과 돌보미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在我市250多万老人中 90% 以上老人居家养老。如何加大推荐居家养老服务是目前的一个热点话题。 우리 시, 북경시겠죠? 250여만 명의 노인 중에서 90% 이상이 재택양로를 선택했다. 재택양로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가 최근 쟁점으로 떠올랐다라고 청두일보에서 보고했습니다. 이 청두니까 在我市 하면 우리 시는 아마 중국의 청두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두, 그래서 우리 시는 청두일보니까 우리 시는 하니까 청두시가 되겠습니다. 窗口期 반영기간, 대기기간, 잠복기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영기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从2016年上半年的房地产市场回暖来看, 여기서는 从뭐뭐来看이 되겠죠. 下半年将处于上涨后的一个回暖窗口期. 2016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반등한 것으로 보아 하반기는 과열 후 찾아오는 잠복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과열 후에 반영기간, 앞에 선반영되었으니까 이제 반영기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까지 중국의 노령화 사회, 그리고 중국의 노령화 사회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 노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노인들에게 직장을 주고 또 노인의 인력 자원 배양에도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이 초고령화 시대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노령화 정책을 펼쳐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가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을 하느라 학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빨리 여러분 얼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그럼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